네, 김종인 대표의 어제 제안, 통합 제안이라지만 그 본질은 안철수 고사작전일 겁니다. 자, 일여 다야 싫다. 여와 야가 1대1로 붙겠다. 그러려면 안철수 당은 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아침에도 더 노골적으로 강도 높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기본적인 동기가 내년도 대선에 내가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김한길 의원님께서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자,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자신이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을 다 읽는다는 듯이 저 사람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간 거니까 절대 안 돌아갈 거지만 김한길 공동대표 같은 사람은 잘 생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 있네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나간 분들의 탈당 명분이 없다. 한마디로 국민의당이라는 데가 신당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탈당 명분이 없는 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해서 1대1 구도로 싸워야 된다. 지지율을,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더더욱 추락시키려는 의도가 담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대권 욕심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분들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의 분란을 계속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더민주의 지지율은 끌어올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네.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시켜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1대1 구도로 국민의당이 있건 없건 결국 그 수도권이든 전국이든 1대1 구도로 싸우도록 하려는 어떤 그런 전략이 담겨있는 정말 고도의 뭐랄까, 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국민의당은 2월 2일 날 창당됐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합치면요, 한 달 반 머무는 정당이 되는 겁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탈당계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라 뭐 이런 제안인 셈인 건데 그 복당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김종인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소 변호사, 어떻게 바꾼 겁니까?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2장 8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 규정을 바꿔서 이제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복당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정 자체를 이제 김종인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먼 수까지 바라본 그런 포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전 규정은요, 1년 내에는 못 돌아온다 얘기는 들락날락 이거 모양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던 건데 이제는 나간 분들 빨리 다시 돌아오라고 만든 건데 공교롭게도 야당의 두 당들이 전부 다 박지원 의원의 입당을 위해 또 나머지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을 위해 규정을 다 바꿔놓네요. 사실 당원 당규라는 것이 좀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또 이제 정당이 추구하는 면모도 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 것 자체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떠한 특정 인사에 대한 영입을 목표로 이렇게 바꿨다고 한다면은 그거 역시 큰 정치라고 보기엔 약간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궁금한 것은요, 안철수, 김종인,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도전하던 2011년 MB정부 4년 차로 돌아가면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솥밥 비슷하게 먹었기 때문에 생각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김종인 대표가 유독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과도평가하는 발언을 계속해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은 정치하고 싶으면 국회부터 가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더니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 이 얘기에서부터 벌써 대권 욕심만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구정치인이 다 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욕에만 사로잡혀서 무언가 국민을 위한 길보다는 자신의 권력, 개인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구태 정치인이다라고 벌써부터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목이요. 정직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무슨 근거로 해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내가 잘 겪어보니까 저 사람 구정치인 다 됐고 정직성 없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새정치고 뭐고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고 오로지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될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평가절하하는 발언인 거죠. 근데 박성우 국장, 김종인 대표가 이제 누구를 칭찬한 건 전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 누구도 뭐 이분 앞에 칭찬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정치인 다 됐고 정직성 결여도 있고
저 얘기가 이제 특히나 그 나온 이유가 그 탈당을 했단 말이죠. 그전에는 내가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할 때는 그 썩은 정치 말하자면 낡은 정치에 내가 왜 들어가냐는 식으로 했던 사람이 자신이 필요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합쳤지 않습니까? 합쳐서 들어와서 말하자면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 다 된 집에 들어가면 쉽게 자기가 아주 지지율 높은 대선 주자니까 쉽게 해서 다 말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 가보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또 이번에는 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가 만류를 했음에도 그 자신의 대권 이것을 위해서 쉽게 당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상당히 비판이 담긴 그러한 이제 공격 돌직구라고 봐야죠. 자, 이런 야권의 이런 다툼을 보는 새누리당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오늘 아침에 나온 반응입니다. 아직은 이런 대형 폭탄이 터진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아침에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의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그 음성 듣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야권 연대의 퍼포먼스, 이제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습니다. 선거만을 위해 포스터잇처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야권 통합제의는 저는 꼼수다. 집 나가는 걸 알면서도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재혼을 하자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반응은 대체로 예측 가능한 건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앞의 구상, 미래 구상이 좀 궁금한데요. 자, 일단 당장 공천 과정 계속 전권을 쥐고 이끌어갈 건데 본인은 5번째 비례대표 의원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당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물론 이건 예측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어떻게 피를 보지 않고 지금의 어떤 정권을 주게 됐는데 다음에 5선 비례대표를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거의 장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요? 근거가 있나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 때 이 당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킹메이커 역할에서 자기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 때문에 5번째 비례대표 의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요, 박성부 국장께 그러면 관점을 좀 바꿔서요. 이 상황을 지켜보기는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김종인 대표를 의원시켜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은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양산에 내려가 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다른 안철수 대표가 빠진 것만큼 사실은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비우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권력이라는 건 비우면 비울수록 커진다.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이 그 더민주의 지배주주는 오너는 문재인 대표라는 걸 다 압니다. 당원들도 다 알고. 근데 완전히 이 선에서 빠져있는 모양새로 김종인 대표에게 전권을 줌으로써 이 당이 변화하고 있고 외연이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호남이 그토록 바랬던 친노 패권주의를 어떤 물을 빼는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총선이 끝난 이후 대선까지 가는 데에도 문 대표에게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 때문에 총선이 끝난 후에도 일정 부분 아까 비례대표 등을 해서 같이 가면서 그 어떤 중요한 그러한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문 대표가 지금 양산에서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총선이 끝난 다음에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기세라면 김종인 당대표도 진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과연 기록적인 비례대표만 5번 하는 그 기록이 나올 것인지 두 분의 전문가들은 뉴스 고수들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야권의 싸움 뉴스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